1에서부터 3번까지 강연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밑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 한번 잠깐 볼게요. 1번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 어머, 우리 아까 실수로 봤었던 발표에서도 말하기 방식이 있었는데. 다음 옆으로 나와서 2번 윗 강연을 들은 학생들의 말하는 사람 전략도 필요하지만 듣는 전략도 필요하구나. 정신 차리고 제대로 잘 들어주세요. 3번 문제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강연 주제를 고려해서 A씨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A씨 어떤데? 식당 가면 가장 많이 팔린다는 베스트 메뉴를 선택하고요.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 안에서 선택 구매하는 금액입니다. 너 왜 남이 좋아하는 거 따라서 좋아해? 이런 얘기 미리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와서 시작해봅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평균 키는 몇이지? 국어시험의 평균은 얼마야? 등의 질문을 해보셨죠? 물어보고 얘는 대답을 딱히 듣지는 않네요.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가운데 평균이라는 한 단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평균이구나. 이 평균은 보편적인 것, 대표적인 것, 어떤 집단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진짜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이런 말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두 줄로 끊어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습니다. 평균이 정말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값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글을 쓴 강연자는 평균은 보편적이지 않다. 대표값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네. 이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오늘은 주제는 밑줄 그어줘야지 평균에서 벗어난 삶을 주제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1940년대 미국 공군에서는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네. 미군 비행기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들에게 훈련을 강화했지만 사고가 줄지 않아 결국 전문가를 부릅니다. 인류학자 데니얼스는 너무 얘네들 발상이 기가 막히지 않냐? 전투기 사고가 나는데 인류학자를 부르고 데니얼스는 4063명의 조종사의 키, 가슴둘레, 팔 등 조종석 설계상 가장 연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10개 항목의 신체 지수를 측정하고 평균값을 냈습니다. 평균값을 비교해 봤더니 10개 항목이 모두 평균에 속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평균의 허구성. 어떤 조종사는 팔이 길고 다리는 짧고 어떤 조종사는 어쩌고 저쩌고 평균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비행기 조종석은 누구에게도 맞을 수 없는 조종석이 되어버려 조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평균 의외로 쓸모없구만. 다음 신체 지수조차 이렇게 각 부분이 다른데 인간의 지적 능력, 성향에 이르면 그 편차는 더 커지겠죠. 여러 분야에서 평균에 이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요. 평균에 이르지 못하게 좌절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평균이라는 것에 어디가 있냐 얽매이면 사람들이 괴로워져요. 끝. 그러나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여기에 나오겠네. 게다가 마지막 단락이죠. 그럼 네 번째 단락에 글쓴 강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지. 평균적인 사람, 평균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체, 지적 능력, 삶의 모습 등의 다양한 속성이 있듯 키는 평균보다 크지만 팔 길이 짧은 사람, 미술은 평균 이상, 수학은 어려워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 정리해 주겠다라는 거 아닌가? 우리는 평균에서 벗어나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평균적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취향에 나를 대입한 겁니다. 이런 평균적 삶을 따르기보다는 끊고 타인과 구별짓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힘을 기르는 겁니다. 3번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윗 강연을 들은 학생이 강연 주제를 고려해서 A씨에게 조언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면 될까요? 남이 하는 것 따라 하지 말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해 보아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3번의 답 몇 번 할 거예요? 1번. 그렇죠. 1번. 대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타인의 기준을 따르기보단 자신의 특별한 기준을 찾아주세요.
1번 문제 처리하러 갈게요. 강연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있다면 글에 어디에 있어야 돼? 처음 부분에 있어야지. 첫 부분, 첫 번째 단락에 강연 주제 선택한 이유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지. 평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 괜찮아. 2번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경험 있어요? 둘째 줄에 있죠. 이런 등등등 질문해 본 적 있죠? 경험 물어보는 거니까. 2번 오케이. 3번 청중의 태도 변화를 제안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때요? 여기 있네. 이런 평균적 삶을 따르기보단 이러한 건 어떻겠습니까? 제안하듯이. 4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쓴 것 같은데 1940년대 말 어쩌고 저쩌고 구체적인 사례. 답은 5번. 실제 문제 풀 때는 1, 2, 3, 4 확실하면 그냥 5번 답 체크하고 다음 문제야. 어쨌든 1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었죠. 강연 순서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순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주제는 제시해 줬는데. 다음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강연에 듣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했어.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조종석이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다니 놀라워. 평균으로 만든 조종석이 누구에게도 맞지 않았다라는 건 강연 내용에 있어. 그러니까 추론 아니지. 1번 탈. 강연자의 활용한 자료의 오류를 판단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어떤 방식으로 조종사의 신체 지수 10개의 항목을 평균했을까? 조종사 골라서 더하고 인분수 나누면 되지.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2번 탈락. 새롭게 알게 된 점. 사람들은 지적 능력의 평균보다 신체 지수의 평균에 주목하는 경우가 더 많아? 아니요. 지적 능력 평균, 신체 지수 평균 다 무의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거 둘 중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탈락. 4번 강연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강연자는 상품의 규격을 표준화할 때 평균이 유용하다고? 평균은 의외로 쓸모가 없어 얘기인 거지. 쓸모 있어요 얘기하지 않았죠. 4번 탈락. 그럼 답 5번이지. 자신을 경험을 떠올리고 성찰합니다. 평균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압박감에 조바심 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 자신을 확실히 성찰하고 있죠?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셔서 그냥 제가 쭉 풀도록 할게요.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학교 신문에 글을 쓸 거예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넘어가면서 4번 문제 잠깐 볼게요. A 읽고 4의 1번, B 읽고 4의 2번 이런 식으로 오면 되겠죠? 5번 가에서 기자가 할 수 있는 밑줄 추가 질문. 추가 질문 한다라는 거는 내가 대답 듣지 못한 거죠? 그냥 뭐 찾으라는 거야? 가의 인터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찾으라는 거야. 5번 문제. 나에 쓴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나의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 나에 없는 것 찾으라는 거죠. 7번 문제. 고쳐쓰기. 네.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고1 때나 나오지 이제 고2만 가도 고쳐쓰기는 별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학교신문 동아리 1학년입니다. 환경의 날에 학생회에서 다양한 행사 진행했잖아요. 업사이클 행사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밑줄 업사이클링 행사가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아서 기사로 쓰고 싶어서 인터뷰에 동기. 반갑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나요? 네. 폐현수막을 에코백으로 만들어 친구에게 나눠주는 행사였고요.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현수막이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4의 1번. 학생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 참여했습니다. 경험. 화제와 관련된 활동 느낀 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느낀 점 있지? 4의 1번 지워. 업사이클링을 제대로 체험하셨네요. 먼저 업사이클링의 단어 뜻을 설명해 볼게요. 단어 뜻 설명. 다른 말로 뭐 할 거야? 개념 소개.
업그레이드, 리사이클링, 합쳐진 말,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이 디자인을 활용 도를 보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하는 걸 넘어서 재활용 앤드 새로운 가치 발견하는 겁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 건. 고개를 끄덕이며, 고개를 끄덕이면은 행동이죠. 이런 건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좋은 일이군요. 업사이클링 활동이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 쓸모없어진 재료나 물건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쓰레기 양을 줄여 환경보호합니다. 좋네. 환경보호. 다양한 디자인을 접목한 상품을 만나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4의 2번. 학생 기자는 학생 회장의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그래서 어떻게 고개 끄덕끄덕 했잖아요. 듣고 있습니다. 2번 맞는 얘기. 4의 2번 지워. 4의 3번. 학생 회장은 학생 기자의 요청에 따라서 화제, 뭔데? 업사이클의 의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의의가 있나요? 그 의의를 대답해 줬죠. 3번 맞는 얘기. 3번 지워. 계속 이어서 읽을게요. 그래서 요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은 업사이클링 제품에 관심이 많군요. 저희 누나가 쓰는 가방도 폐현수막으로 만들었대요. 이번 축제에서 관련 행사고 하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뭐 하나요? 버려진 방수천을 활용해 필통 만들 거예요. 지난번과 같군요. 현수막 재활용, 방수포 재활용. 같은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멸종위기 동물 사진을 보여주며 환경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보호 필요성 강조하기 위해서 멸종위기 물고기 모양을 디자인한 필통을 만들 거예요. 새로운 의미를 부과할 거예요. 정말 뜻깊겠군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이러한 행사를 기획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험해봐서 환경과 생태를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인식 전환. 또한 이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4의 4번.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멸종위기 물고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 행사의 의도를 설명한다. 맞는 얘기. 4의 답은 5번. C에서 학생 기자는 학생 회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밑줄. 그러면 어떤 식의 멘트가 나와야 돼? 어떤 식의 멘트가 나와야 돼? 이것이 맞나요? 이렇다라는 의미인가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그거 말고는 없어. 없어. 4번에 5번 정답. 계속 읽을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까 미리 썼죠? 추가 질문. 뭐 추가 질문해야 돼? 내용 없는 거 찾아야 되지. 업사이클링 단어 뜻 앞에 지문에 있어요? 있지. 업사이클 관련 행사 기획 의도 있어요? 있지. 환경보호, 생태계보호.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있는 이유 어디 있어? B하고 C 사이에 있죠. 4번. 업사이클링 상품이 활용된 다양한 디자인 뭐 있어요? 없어. 5번. 이번 축제에서 기획한 행사는 뭐 있어요? 방수포 활용한 거요. 있지. 답은 4번. 됐을까? 다음 6번 문제 보러 갈게요. 나 읽고 6, 7번 풀러 가야 되겠네. 나 읽으러 갑시다.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그동안 단순히 물건을 재활용한 걸 넘어서 더 가치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자, 질문 드릴게요. 접속어 그런데를 중심으로는 앞뒤 내용이 어때야 돼? 뭐라고? 달라야 돼. 뭐가 달라야 돼? 우리는 일상생활에 그런데를 하지만 그러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쓰죠.
근데 문법에 들어갔을 때 이 그런 데는 전환이에요. 전환. 무슨 말이냐? A를 소재로 이야기하다 화제가 바뀌어야 돼. B로. 선생님 그러면 그러나는요? 그러나는 접속 기능 중에 역접이에요. 역접. 무슨 말이냐? A 이야기를 하다가 not A라고 이야기가 가야 돼.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다 단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요건 꼬불탱 요 기호는 논리학 기호로 영어 not이에요. not A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화제가 달라져야 돼.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의 환경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 그래서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고 있어. 이렇게 가야지.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가 훨씬 좋겠네. 7의 1번.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그러나로 고친다. 헛소리. 그래서라고 쓸 건데. 그러니까 7의 1번. 됐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실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6번에만 주목하면 돼. 7번 답 찾았으니까.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자. 글을 쓰는 전략 중에 어떻게? 업사이클링에 대해 알아보자. 화제 제시.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 리사이클링이 합쳐진 말로 버려지거나 다 쓴 물건의 디자인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활동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들도 업사이클링 상품을 게시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 언급. 업사이클링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러한 활동은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너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통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준다. 지난 환경의 날 우리 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진행한 폐연수막 에코백 만들기 이번 축제에 우리가 할 방수천 이용한 필통 만들기 업사이클링과 관련되어진 활동이다. 관련되어질 필요까지 있을까? 관련된이라고만 해도 되겠죠. 다음 상품들을 게시한다. 게시는 어떠한 일이나 행사, 회의 등을 시작하다가 게시고 업사이클링 상품은 게시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거죠. 게시가 아니라 출시가 더 좋지. 게시를 출시라고 바꿀게요. 관련되어진 이중피동이라서 관련된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하다는 뭐예요? 무엇을 실천하다. 목적어 필요하지. 무엇을 실천할까? 업사이클링을 요 말이 빠져 있겠네요.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버려진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이 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해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상품의 원래 용도에 맞는 사용법을 지켜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 여러분 물건 오래 쓰세요. 오래 쓰세요랑 업사이클링이랑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날릴 거예요. 평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가치 있는 재활용을 고민함으로써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생활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레벌레 7번 문제 전부 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요령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7번 문제 잠깐 볼게요. 고쳐쓰기입니다. 잘 봐. 고쳐쓰기만 나오면 무조건 글의 흐름에서 어긋난 문장으로 삭제한다는 게 꼭 있어. 근데 이게 틀린 답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고
답 1, 2, 3, 4 중에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풀어요. 이렇게.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근데 진짜 10년 넘게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니까 삭제한다. 이게 틀린 적이 없어. 거의 없어. 한 번인가 본 것 같아. 한 번.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6번 풀러갈게요. 나를 쓴 과정의 일부입니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1번.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던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자료 추가. 인터뷰에 없었던 이야기들 따로 있어요? 있네. 펫타이어 신발 얘기 없었는데 들어가 있잖아요. 1번. 글의 처음 부분에 업사이클링에 주목하게 된 배경 어디 있어요? 나의 셋째 밑에서 셋째 줄. 생활 속에서 쓸모없어진 폐기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문장 1의 1에서 활동에 관심을 가져요. 2번 얘기 있어? 3번 글의 끝부분에 일상생활에서 업사이클링을 실천하기 위한 필요한 자세 뭔데? 밑에서 셋째 줄 재활용을 고민함으로써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있지. 4번 구체적인 예로 업사이클링 뭐 아까 폐타이어 얘기 있었죠? 그러면 답 5번이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강조? 대충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 업사이클링을 위한 실천 강조. 어느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유적 표현이 있나? 안타까운데 비유적 표현이 없어. 그래서 답은 5번. 선생님 비유적 표현이라는 게 전 눈에 너무 걸리적거리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또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쓰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작문에 관련된 문제인데 비유적 표현이면 몇 개 안 떠올려도 돼.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그 다음에 속담이나 격언을 등을 인용하는 뭐 풍유법. 거의 이 4개 안에서 끝날 거야. 직유법 알고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신들 뭐뭐신들. 은유법은요. A는 B.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풍요법은 속담, 격언 등을 인용해서 갖다 씁니다. 서당태상면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은 얘네들 확인하면 되겠구나. 다음 페이지. 8에서부터 10번 보러 갈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장문이네요. 우리 주변에 문제를 찾고 끊어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학교 건물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 방안. 여러분들 학교 건물은 다 괜찮아요? 저는 얘 글에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공감 능력 떨어지나? 아니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 너무 속상한 거야. 이 건의문을 보면서. 오늘 미친 거 같죠? 어제도 14시간 수업하고 오늘도 9시부터 수업 중이거든요. 저 고소할 거예요. 누구를? 나를. 그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자기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 몇 명은 있었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 하나쯤 있지 않냐? 이거를? 여러분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교 생활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죠.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공간인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학교는 학생에게 중요한 곳이지만 학교 건물의 공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학교 건물 공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할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얘기 나와야 할 것 1번, 나와야 할 얘기 2번. 특별실, 강당, 식당,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이 학교 건물 안에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어. 땅의 면적은 그대로예요. 실내 건물 면적이 늘어나면서 고층화되었습니다. 고층화되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생깁니다. 문제점 1. 쉬는 시간을 활용하는데 문제. 제한된 시간에 매번 몇 층의 계단을 내려가 밖에 나갔다 오기 어렵습니다. 안 나가면 되지 않나요?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거의 교실에서만 있고요. 야외 활동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또한 고층화로 인해 천장 높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압니까? 이거 천장이 높으면 창의적으로 된대요. 우리나라 교통은 보통 2.6m, 천장 높이 하면은 층간 높이도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높은 천장 만들기 어렵습니다. 천장 높이가 제한적인데요. 그게 창의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고층화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여기까지가 문제점. 이제 이 이후로 해결책 이야기 할 건가 봐요. 건물을 새로 짓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 수가 줄고 빈 교실이 생기면서 학생 건물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을 되도록 저층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쉽게 운동장 나갈 수 있고요. 산책도 쉬워요. 일부 빈 교실은 천장을 기존보다 높게 만들어 창의적인 활동할 수 있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교실 천장 좀 높게 만들어 주세요. 8번.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 새로운 이론? 없어. 질문의 방식 물어봐요.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괜찮죠? 빨간색으로 밑줄.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거 말 자체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8번 위의 지문에 물음표 하나라도 있으면 2번 무조건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물음표 있어요?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현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용어의 개념 정의 밑줄. 정의는 어떻게 생겼어요? 뭐뭐란, 뭐뭐뭐뭐다. 이렇게 생겼죠? 자료의 출처 어디에 따르면 없죠? 관용 표현이면 뭐예요? 속담 같은 거 손이 크다, 발이 넓다, 눈에 흙 들어가다 뭐 이런 건데 그런 표현이 있지는 않죠? 답은 2번. 그냥 정리할까요? 저는 관용 표현을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단어 A 더하기 단어 B 활용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 C를 만들어낸 거. 이게 관용적 표현인 거지. 발이 넓다. 아는 사람 많다. 눈에 흙 들어가다. 죽다. 고전소설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식은 방귀 끼다. 차가운 방귀를 끼다. 죽었다는 얘기. 그런 것들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다음. 조상님들 너무 표현 귀엽지 않냐?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여기 꼬불꼬불 밑줄 추가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나와 있는 자료를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하려고 하라. 요약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라면 이렇게 체크할 거예요. 가의 1번 고등학교 1인당 학교 실내 건물 면적 표 나왔지? 저는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끝이야. 실내 건물 면적 늘어나고 있고. 끝. 쉬는 시간 설문조사. 소수 의견 있지. 평소 같으면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여기에는 무조건 제일 많은 거 하나만 족치면 돼. A 학교 질문. 쉬는 시간에 어디에 있나요? 교실 등 실내. 쉬는 시간 대부분의 학생이 교실 실내에 있어요. 끝.
이유를 물어봤더니 너무 멀어서가 57% 가장 많았어. 너무 멀어서 끝. 쉬는 시간에 운동장까지 내려가는 게 너무 멀어서 대부분 교실에 있어요. 끝. 그리고 이거는 앞에 이야기했을 때의 문제 해결책에서 문제점에 해당되는 거였었지. 됐어. 천장의 높이와 창의력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2.4, 2.73m에서 3m 공간의 시험을 보내들이 창의력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천장의 높이가 높으면 창의력도 커집니다. 그냥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지. 전문가 인터뷰. 대부분 교실이나 복도에서 주로 실내를 합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웁니다. 대부분 교실이나 복도 문제. 자주 실내에 나가 바깥 풍경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 그냥 이렇게만 해놓으면 확인하러 가자. 가의 일. 학교에서 사용하는 실내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 괜찮아요? 면적 늘어났다고 얘기했잖아. 1번 오케이. 2번 가의 2. 고층화로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있습니다. 증거자료. 괜찮아. 3번 천장이 높으면 창의력 향상이 됩니다. 괜찮아. 가의 1 학교 실내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보다 천정 높이를 개선하는 게 더 급하다. 가의 1 사실 천장 높이 개선하는 거 필요해. 활용도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누가 먼저예요? 누가 더 시급해요? 라는 얘기는 없어. 없는 얘기니까 4번이 답이야. 가의 2 실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동, 공간 개선이 필요합니다. 얘기 그대로 있죠? 괜찮아. 답은 4번. 선생님 9번에 4번 답 너무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여기 볼게요. 위에 빨간색으로 또 씁시다. 그럴듯한데. 그럴듯한데. 혹은 말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도 지문에 그 내용이 없으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모든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얘기야. 안 돼. 옆에 10번 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으로 쓱 올까요? 기억에 들어가고요. 어디가 기억. 선생님이 일단 읽어볼게요. 조언해 주신 내용 중에 요것을 반영해서 초고의 아랫문단을 추가했습니다. 프랑스는 공간이 일단 읽어봐야지. 즉 무슨 말이에요? 요거 요약한 거 기억에다 쓰란 얘기예요. 프랑스는 공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양한 공간 디자인 학교 건축물을 만들고 인성과 창의성을 키웁니다. 공간과 생활의 관계를 생각해 학교 건물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창의력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프랑스, 공간에 대한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례. 이렇게 노력한다면 대책 혹은 방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결과. 이러한 단어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채성이 10번에 답 몇 번? 정답! 주장을 강화하는 사례, 프랑스 사례 있죠? 개선 방안에 대한, 여기는 기대 효과라고 썼지만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데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거예요.
기대 효과. 답은 4번. 데스크. 네. 잠시만요.